안녕하세요, 최프로입니다. 저는 장애인 지도사 실기구술이 처음이라서 자료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밴드에 올라와 있는 구술 자료와 몇몇 경험자분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하며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제 자료에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여러분들만의 구술 자료로 재정립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술평가 영역에 의하면 규정 2문제 40점, 지도 방법 2문제 40점, 태도 20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규정 문제는 일반 탁구 규정과 장애인 규정 둘 다 공부하셔야 합니다. 일반 탁구 규정은 제 유튜브에 업로드된 파트 1 탁구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도 방법은 탁구에 의해 장애 유형별 지도 방법 등을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등급 분류 관련 문제도 나오므로 열심히 공부해 둡시다. 등급 분류 세부 사항으로는 장애인 탁구 등급, 등급 분류, 등급의 종류 등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최프로의 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생 여러분들만의 구술 자료로 꼭꼭꼭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장애인 지도 방법을 설명하시오. 각 체급별로 지도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하고 훈련 시 선수들의 체력 조건과 컨디션 변화에 신경을 써서 지도해야 합니다. 안전한 경기장을 확보하고 장애인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장비를 준비합니다. 각 선수의 능력에 맞춘 기본 기술부터 교육합니다. 선수들이 긍정적인 자세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팀 활동을 통해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고 팀워크를 향상시킵니다. 정기적으로 선수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훈련 계획을 조정합니다. 이 지적장애인에게 어떻게 탁구를 지도할 것인지 설명하시오. 지적장애인에게 탁구를 가르칠 때는 그들의 능력과 요구에 맞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을 잡는 법, 라켓을 잡는 법 등 기본적인 동작부터 시작합니다. 기본 동작을 익힌 후 서서히 난이도를 높여갑니다. 동영상, 그림 등을 활용하여 동작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며 설명합니다. 작은 성취라도 인정하고 칭찬하여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배우는 속도가 느릴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게임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경쟁심보다는 협동심을 키웁니다. 각 개인의 능력과 필요에 맞춘 지도를 합니다. 3. 청각장애인에게 어떻게 탁구를 지도할 것인지 설명하시오. 청각장애인에게 탁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각적 자료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범을 많이 보이고 시각적 신호를 통해 소통하며 반복 학습과 인내를 통해 기술을 익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공을 잡는 법, 라켓을 잡는 법 등 기본적인 동작부터 시작합니다. 기본 동작을 익힌 후 서서히 난이도를 높여갑니다. 동영상, 그림, 슬로우 모션 영상 등을 활용하여 동작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며 설명합니다. 글씨, 그림, 제스처 등을 활용하여 지시를 전달합니다. 수화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합니다. 제스처와 표정을 통해 의사소통합니다. 작은 성취라도 인정하고 칭찬하여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배우는 속도가 느릴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각 개인의 능력과 필요에 맞추어 지도를 합니다. 4. 휠체어 장애인에게 어떻게 탁구를 지도할 것인지 설명하시오. 휠체어 사용자에게 탁구를 가르칠 때는 휠체어 사용의 특성과 함께 탁구 기술을 통합하여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적 제한을 고려하여 자세와 스윙 동작을 지도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연습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자신감을 키워주며 맞춤형 접근을 통해 각 개인의 능력에 맞는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휠체어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휠체어 사용에 적합한 탁구 테이블을 준비합니다. 라켓을 잡는 법, 휠체어를 이용한 이동 방법 등 기본적인 동작부터 시작합니다. 기본 동작을 익힌 후 서서히 난이도를 높여갑니다. 동영상, 그림, 슬로우 모션 영상을 활용하여 동작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며 설명합니다. 휠체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동시키고 제자리에서 회전하는지 가르칩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공을 치는 방법을 지도합니다. 작은 성취라도 인정하고 칭찬하여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배우는 속도가 느릴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각 개인의 능력과 필요에 맞추어 지도를 합니다. 5. 휠체어 백핸드 스트로크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휠체어 사용자에게 탁구를 가르칠 때는 휠체어 사용의 특성과 함께 탁구 기술을 통합하여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적 제한을 고려하여 자세와 스윙 동작을 지도해야 합니다. 휠체어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몸의 중심을 잘 잡고 안정적으로 스윙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휠체어는 약간 측면을 향하게 하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입니다. 라켓을 몸중앙 쪽으로 당기고 면을 약간 숙여줍니다. 시선은 상대방의 공이 오는 방향을 주시합니다. 팔꿈치를 펴면서 라켓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이때 손목을 고정하고 팔의 힘을 사용하여 공을 임팩트합니다. 상체를 약간 회전시키며 체중을 앞쪽으로 이동시킵니다. 휠체어의 바퀴를 고정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팔로스로 후에는 재빠르게 다음 공을 대비합니다. 6. 휠체어 백핸드 드라이브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휠체어 사용자에게 탁구를 가르칠 때는 휠체어 사용의 특성과 함께 탁구 기술을 통합하여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적 제한을 고려하여 자세와 스윙 동작을 지도해야 합니다. 휠체어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몸의 중심을 잘 잡고 안정적으로 스윙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휠체어는 약간 측면을 향하게 하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입니다. 라켓을 몸중앙 쪽으로 당기고 면을 약간 숙여줍니다. 시선은 상대방의 공이 오는 방향을 주시합니다. 팔꿈치를 펴면서 라켓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이때 손목을 사용하여 공을 임팩트합니다. 상체를 약간 회전시키며 체중을 앞쪽으로 이동시킵니다. 휠체어의 바퀴를 고정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팔로스로 후에는 재빠르게 다음 공을 대비합니다. 7. 휠체어 탁구의 포핸드 스트로크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휠체어 사용자에게 탁구를 가르칠 때는 휠체어 사용의 특성과 함께 탁구 기술을 통합하여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적 제한을 고려하여 자세와 스윙 동작을 지도해야 합니다. 휠체어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몸의 중심을 잘 잡고 안정적으로 스윙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휠체어 선수의 휠체어를 탁구대 엔드라인과 맞추고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라켓 핸드는 약 90도를 이루게 하며 탁구대보다 약간 높게 위치시킵니다. 라켓면은 약간 숙여줍니다. 시선은 타구 지점을 향합니다. 타구 지점에 맞추어 스윙을 앞으로 하면서 임팩트합니다. 팔로스로 후에는 재빠르게 다음 공을 대비합니다. TLT 등급은 신체적 제한이 있으니 어깨로부터 스윙을 합니다. 라켓은 보호끈을 사용해서 잡아줍니다. T3에서 T5 등급은 상체의 움직임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휠체어를 전후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8. 휠체어 탁구 포핸드 드라이브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휠체어 사용자에게 탁구를 가르칠 때는 휠체어 사용의 특성과 함께 탁구 기술을 통합하여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적 제한을 고려하여 자세와 스윙 동작을 지도해야 합니다. 휠체어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몸의 중심을 잘 잡고 안정적으로 스윙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휠체어 선수의 휠체어를 탁구대 엔드라인과 맞추고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타구 지점을 확인하며 라켓을 탁구대 밑으로 내리며 백스윙합니다. 라켓면은 약간 숙여줍니다. 시선은 타구 지점을 향합니다. 타구 지점에 맞추어 회전을 하면서 공을 낚아채듯이 임팩트합니다. 공에 따라 라켓 각도 및 스윙의 궤적을 조절하도록 합니다. 팔로스로 후에는 재빠르게 다음 공을 대비합니다. TLT 등급은 상체의 심각한 기능 감소로 인해 드라이브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사이드 방향이나 네트 앞에 떨어뜨리는 랠리 위주의 기술을 지도합니다. T3에서 T5 등급은 휠체어의 중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포핸드 드라이브를 수행합니다. 9. 휠체어 경기 방식과 스탠딩 경기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복식 경기 중 리턴 방식에서 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스탠딩 경기에서는 복식에서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리턴을 합니다. 하지만 휠체어 선수가 있는 경기에서 복식에서는 복식조에 한 명 이상의 선수가 신체적 장애 때문에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경기를 할 때 서버가 먼저 서비스를 넣고 리시버가 리턴을 하고 난 후에는 장애 선수가 속한 조의 양쪽 선수 중 누구라도 리턴을 할 수 있습니다. 10장애인 탁구 등급에 대해 설명하시오. 지체장애는 1등급에서 10등급까지로 나뉩니다. 휠체어 선수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되고 스탠딩 선수는 6등급에서 10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지적장애는 1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와 시각장애로 구분됩니다. 11등급 분류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기능적 등급 분류를 받을 때 선수는 라켓, 보조기나 의자,
그리고 휠체어 등 경기 중에 사용하는 물품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등급 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할 경우에는 등급이 선수에게 덜 유리한 쪽으로 등급을 결정해야 합니다. 12. 경기 종목에 대해 설명하시오. 개인전과 단체전이 있고 경기 방법은 조별 리그전 또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탁구 경기는 국제탁구경기연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서비스 규칙은 국제장애인탁구연맹 규정에 의합니다. 13. 장애인 단체전에 대해 설명하시오. 2단 1북으로 구성됩니다. 한 명은 중복 출전이 가능합니다. 최소 3명 참가해야 합니다. 14. 경기 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경기 공간은 길이 14m, 너비 7m, 높이 5m 이상의 직사각형이 되어야 합니다. 4곳의 모퉁이는 길이 1.5m 이하의 서라운드로 막아야 합니다. 휠체어 경기의 경우 경기 공간을 줄일 수 있지만 길이 8m, 너비 6m 이하로 줄이지는 못합니다. 바닥은 밝은 색상이어서는 안 되며 밝게 반사되는 것이나 미끄러운 것도 안 되고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휠체어 경기의 바닥재는 단단한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대회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에서는 바닥재로 나무나 기타 국제탁구연맹이 승인한 브랜드 및 감을 수 있는 형태의 합성 재질을 사용합니다. 15. 렛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서비스할 때 공이 네트 어셈블리를 건드린 후 상대방 코트에 닿았을 경우입니다. 리시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단, 리시버가 공을 치려고 시도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서비스나 리턴을 하지 못한 것이 선수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발생한 경우입니다. 경기가 심판에 의해 중단된 경우입니다.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리시버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할 때 아래 상황이 발생하면 렛이 됩니다. 공이 리시버의 코트에 바운드된 뒤 네트 방향으로 돌아올 경우입니다. 공이 리시버의 코트 위에 멈춰 섰을 경우입니다. 단식에서 공이 리시버의 코트에 바운드된 뒤 양 사이드 라인 중 하나를 벗어났을 경우입니다. 16. 휠체어 장애인 득점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양 선수가 신체적 장애로 인해 휠체어에 앉아서 경기를 할 경우에는 상대편이 공을 치는 순간 허벅지의 뒤쪽의 의자 또는 쿠션과 최소한의 접촉 면적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상대편이 공을 치기 전에 양쪽 어느 손으로든 탁구대를 건드렸을 때입니다. 상대편의 휠체어 발판이나 발이 경기 중 바닥에 닿았을 때입니다. 상대편 복식조에 최소 한 명의 휠체어를 탄 선수가 있을 경우에 휠체어의 일부분이나 스탠딩 선수의 발이 탁구대 센터 라인의 가상 연장선을 넘어섰을 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프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화이팅!